업무였다. 특혜는 없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무혐의 처분받았다. 적법했다고 대응했지만 김 의원에 앞서서 강선우, 최민희, 장경태, 문진석, 전재수 의원 그리고 임종성, 김남국 전 의원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권력 핵심의 지지만 얻으면 무엇이든 된다고 생각하면 오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의 더 멘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이미 전현직 의원들이 줄지어 문제를 일으켰고 급기야 원내대표까지 초대형 사고를 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화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멀찌감치 미루면서 뜸을 들이는 모양새를 보면서 진퇴의 생각이 없어 보이자 폭로는 더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김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예상됐던 일이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 취업 청탁 의혹과 이와 관련해서 경쟁회사를 질타하는 상임위 질의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보좌진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일 심각한 녹음은 막판인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놓고 강선우 의원과 거액을 놓고 주고받은 녹음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그 시의원이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을 받음으로써 김 의원과 강 의원 그리고 공천받은 김경 시의원 모두 수사 대상은 물론이고 다음 공천에 영향받게 됐죠. 이 녹취는 김 의원 본인의 최측근이 아니라면 확보할 수 없는 녹취였습니다. 녹음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부인의 구의원 업추비 유용에 관한 사건 처리를 보좌진에게 직접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경찰 수사로 무혐의라고 주장해온 김 의원이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고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빼박 증거입니다. 이 녹음도 최측근이 아니면 얻을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파편 증거라고 폄하하고 이재명 정권을 위한다면서 물러났지만 이번과 그 예전에 나온 폭로를 합하면 10가지를 훌쩍 넘어섰고 형사적 혐의의 리스트가 꽤 길어졌습니다. 김 의원 부부와 두 아들, 며느리, 손자 등 가족 모두가 관련되어 있고 전형적으로 권력의 사적 남용입니다. 직장 갑질에도 해당합니다. 부인이 보좌진과 지역 의원들에게 갑질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체방까지 등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직 의혹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정하고 사과한 건은 대한항공 서귀포 호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업무였다. 특혜는 없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무혐의 처분받았다. 적법했다고 대응했지만 전직 보좌진들이 기록을 들고 폭로한 일들이라서 사실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특히 며느리 의전이나 아들 취업 관련 상임위 질의, 최근 녹음, 단체방 등은 최측근이나 보좌진이 아니라면 접근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 중에서 구의원 업추비 유용은 경찰 수사가 왜 무혐의로 나왔는지 경위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법카를 쓴 부인 김혜경 씨 문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 구의원이 법카를 빌려줬는지 동기와 경위도 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김 의원 사건은 이렇게 되기도 힘든 일이고 정치권에서 드문 일입니다. 당원 유지, 의원직 유지, 힘들 지경까지 온 거죠. 당과 국회의 징계부터 경찰과 공수처 수사까지 이제 김 의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공천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 별도 폭로가 몇 건 나와 동작구는 그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큰아들 국정원 취업과 관련해 부인과 국정원 기조실장이 나눈 녹음이 공개됐었죠. 작은아들의 대학 학사 특혜와 관련한 폭로 보도가 나와 시끄러웠습니다. 구의원 업무 추진비를 부인이 유용한 사건은 고발까지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참 특이한 것들이었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 유별난 동작구 국회의원 부부의 요란함과 유별남은
동작구를 넘어서서 여의도 가십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부인은 독특한 별명을 얻을 수준의 기행을 벌일 정도였고 이를 묵인방조하는 김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그 스토리의 일부를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원내대표의 진퇴보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가 나기 이전에 부인과 국정원 기조실장의 녹음 공개 등이 터져 나왔을 당시 당 조직이 그냥 넘긴 경위가 석연치 않습니다. 김 의원이 보좌진의 무리한 폭로라고 설명과 변명으로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시됐다면 당 차원에서 한 차례 들여다봤어야 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적절한 것인지 따져봤어야 했습니다. 그때 대응을 제대로 잘 했더라면 이번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공조직으로서 당이 작동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또는 작동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건 당이 반성해야 합니다. 둘째, 의원과 전직 보좌진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전투구로 싸우는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가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무척 끈끈합니다. 의원이 보좌진의 생사 여탈을 할 수 있는 주종관계 내지는 상하 관계이지만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는 이를 넘어서는 연대와 유대감 그리고 신뢰가 있습니다. 자기 소관 업무와 지역구에서 기여를 하고 당에 충실함으로써 나라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선출직의 자세이고 선출직을 돕는 보좌진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몸을 희생하면서 끝없이 일을 하죠. 더구나 민주를 표방하고 지향하는 정당과 국회 조직에서 민주를 무시하고 합리를 저버리는 행동이 일상화된다면 그 단위 조직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이전 투구가 벌어진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이를 당이 국회가 알아내야 합니다. 셋째로 의원실 내부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하는 어느 단계에서는 따라서 당과 국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정도가 있을 겁니다. 보좌진들이 이런 정도로 불만을 가졌을 때는 반드시 국회와 당 내부 여기저기에 하소연을 하면서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의원실 내부 문제라서 개입할 수 없다고 모두 눈을 돌렸겠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국회와 당이 외면하고만 있기에는 중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의원과 보좌진이 싸우거나 이상한 관계일 경우에는 대개 원인 제공자가 의원일 때가 많습니다. 300개의 의원실 중에는 이게 민주의 한 축인 국회의원 방인지 모르겠다는 자조가 나오는 경우가 꽤 나타납니다. 대개는 지휘관이 제대로 지휘를 하지 못하거나 일방 독재로 흐를 경우입니다. 내버려 두면 계기가 생길 때 반드시 외부로 흘러나오고 당과 국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로 지명됐을 때 온갖 갑질 의혹으로 범벅이 됐고 결국 만신창이가 됐던 사례가 아직 생생하지 않습니까? 김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내대표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묻혀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이라는 특수한 공직에 오래 근무했고 국정원 인사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국정원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퇴직한 이후 민주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6명으로 알려진 보좌진이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면 국정원에서 훈련받은 김 의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의원 잘못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보좌진이 옮겨간 회사에 대해서 김 의원이 압박을 넣어 인사 보복을 꾀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이 공직자로서 변명하긴 힘들 겁니다. 사태가 어떻게 최종 결말을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김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겁니다. 위법한 일이 있다면 조사를 받겠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앞으로 처신을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의원에 앞서서 강선우, 최민희, 장경태, 문진석, 전재수 의원 그리고 임종성, 김남국 전 의원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집권 초기에 이렇게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좋지 않은 일로 줄지어서 오르내리는 선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는 심각한 스캔들로 번졌거나 앞으로 번질 가능성이 다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재수나 운 또는 개인적 실수나 결함으로 불리기는 어렵습니다. 집권에 오만함이 있을 수 있고 혹시 놓치고 있는 구조적, 조직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겁니다. 당의 책임이 꽤 있을 거고 알고도 눈 감아준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걸 계속 놓치면 더 큰 문제로 확대되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김 의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 의원들을 대표한다는 직책으로 봐서 아무리 전직이 됐다고 해도 본인의 생각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상대방인 전직 보좌진들을 욕하면서 버티기에만 열중하거나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원내대표 사퇴와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는 언론에게 화살을 돌려선 안 됩니다. 권력 핵심의 지지만 얻으면 무엇이든 된다고 생각하면 오판이 될 겁니다. 지금 본인 건을 포함해서 무수한 선례를 받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처럼 동료 의원들이 편들기와 방어에서 힘들어한다면 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